자,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와 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느 곳과 다를 바 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동네. 놀이터엔 아이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자, 그런데 유독 특정 골목만 인적이 드뭅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경찰차와 CCTV들. 경찰들이 오니 끔찍하네. 경찰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경찰들 맨날 저 있잖아 지금. 이렇게라도 시켰어갖고 불안해서 미치겠다. 뭐라고요? 불안해서 미치겠다고. 왜요? 뭐 상식 어쩌고 하면서 상식 있는 짓을 해야지. 더욱 삼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분노하는 주민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뭐가 생긴 거예요? 그래 지킴이 저거. 언제 생겼어요, 저거? 조선시대 서고 나서 바로. 조두순이 사는 동네라고요? 8살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씨를 강력범들이 주로 갇혀 교도소 중의 교도소로 불리는 청송 제2교도소에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만행.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중상을 입힌 건데요. 자, 그의 잔혹한 행각에 강력한 처벌이 예상됐지만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20년 12월 12년간의 복역을 마친 후 만기 출소한 조두순. 자, 그런데 반성은커녕 뒷짐을 진 모습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단 2번의 인사만 남긴 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현인 공로할 잘못을 했다 하면서 고개는 숙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는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없어 보이는 태도에 분노한 시민들은 계란 세례는 물론이고 그가 탄 차량에 올라타고 거침없는 발길질을 했습니다. 너 왜 나가요? 왜 나가요? 조두순 씨 나와가지고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멈추지 않는 거센 반발에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 조치를 취했는데요. 7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고 전담 보호관찰관의 24시 상시 감시를 명했습니다. 특히 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두는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특별 사항을 부과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단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술 먹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불안하죠. 아이들이 있는 입장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불안하죠. 조두순이 무단 외출을 했다. 이 충격적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3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올해 또다시 4차례나 무단 외출을 하며 현재 재판 중인 가운데 또다시 감행한 무단 외출. 왜 이럴까요? 뭐가 보인다고 그랬나? 뭐가 쫓아온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뭐라 이제 선망도 보이고 약간 이렇게 가슴 심해진 것 같아요. 뭐가 있다고요? 선망. 현재 정신 이상 증세를 앓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망은 대체 어떤 질병일까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선망이란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의식과 진압력, 시간이나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이죠.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망상이나 환시 이런 다양한 정신의학적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두순이 선망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지난 2024년 3월 재판장에 선 그는 머리에 호박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출소하면 아내와 싸우지 말래서 한 번도 화내지 않았다는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외출 제한 명령 반복했고 어긴 거 혐의 인정하세요?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만지지 마요. 돈 탔지 마이 버디. 무슨 말이야? 앞뒤가 맞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조두순 씨는 알코올 의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금단 증상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 알코올의 금단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진전선망이라고 합니다. 진전선망의 주요 증세에는 환각, 환청, 떨림, 피해 망상 등이 있는데요. 현재 조두순이 보이는 불안 증세와 비논리적인 사고 역시 진정선망 증세 중에 하나로 본답니다. 그의 통제력 상실 상태에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는 상황. 여기 사는 주민들은 매일매일이 걱정이겠지. 유치원에 엄마가 데리러 가야 되고. 정신 멀쩡하지 않으면 더 무섭고. 그래서 그런 사람 왜 풀어나가지고 그래 복잡하게 하냐. 그 죄 많은 사람들을 까마귀 넣어놓고 꺼내지를 말아야지. 선망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례는 가끔씩 이제 발생하는데요. 알코올 금단 선망증에 의해서 뭐 폭력이라든가 살인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제 약물 부작용이라든가 뭐 또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선망 현상에 의해서 간호사를 공격하는 그런 사례도 이제 존재합니다. 자, 그럼 선망 환자들은 모두 폭력 위험성을 가진 걸까요? 이 선망 환자분들이 뭐 이러면은 다 뭔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제가 아니요, 지금 그렇게는 그건 아니죠. 조두순이 보이고 있는 이 선망이라고 하는 그 증세 자체를 가지고 그것이 바로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찰은 조두순의 증세 악화에 따라 치료 감호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선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헛것이 보인다고. 우리 형부가 그게 있었어요. 아파서. 그냥 막 이상한 물 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분들은 막 집 문 열고 나가기도 하고 치매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선망은 치매와 비슷하다. 자, 과연 그럴까요? 선망은 대개 일시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치매는 고정적이고 만성적인 상태입니다. 똑같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동이 생길 수가 있지만 치매 환자는 늘 그런 거죠. 즉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선망,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지속적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등이 저하된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선망 증세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단순히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어떤 이른바 자해적인 행동을 보여도 입원에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세가 심할 경우 타인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2022년 12월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에 따르면 한 60대 선망 환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선망은 사실은 노년기에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체 기능과 뇌 기능 자체가 애초에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원인 질환의 그런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죠.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 더 잘 나타난다는 선망. 이뿐만 아니라 수술 환자에게서도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데요. 자, 실제로 노년 중환자가 수술 직후 선망을 앓으며 환각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할아버지 오셨었어요? 예, 아무것도 안 가오고 자기도 뭐 안 좋아가고. 이미 1년 전 별세한 남편을 봤다고 말하며 횡설수설하는 환자. 이런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년 중환자가 선망 증세를 보인 경우 사망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 사실은 선망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뇌 기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에서 그 정도의 기능 저하가 있다는 것은 원래 중환자였다면 우리가 중환자는 항상 사망의 그런 염려를 두고 있는데 선망까지 동반됐다면 그런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망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선망은 원인이 해소되게 되면 개선이 될 수 있는 증상 또는 증후군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환자가 일찍부터 자기 힘으로 걷고 또 움직이고 식사를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댁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세팅으로 최대한 빨리 만들어드리는 게 선망을 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망을 예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데요. 주기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하면서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의 동반 여부나 발생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병원에 가시기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선망 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선망이라는 게 치매와는 좀 다르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도 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칫 방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선망 증세가 호전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 재발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료진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망을 겪고 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가 된다든지 그리고 회복이 지연되는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잠재적인 위험성 그리고 재발의 위험성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